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1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늘 온종일 힘 빠진 시장 보고 계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부터 또 간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2008년 7월 이후에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글로벌 증시가 또 한 번 또 휘청거리면서 움츠러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국채금리가 또 글로벌 시장에 키를 쥐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한데 우리 시장 역시 장 초반부터 흘러내리는 폭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락폭을 조금은 줄여내면서 코스피는 0.86% 내림세로 2218선, 코스닥은 1.5% 가까운 하락으로 680선을 종가 형성했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14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한 흐름도 포착이 됐는데 업종군 전반이 파란불을 켜면서 개인들의 사자세는 더 거세졌고 그만큼 개별 장세도 정말 다이나믹했던 시장이었습니다. 도대체 더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 건지 시장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일어나는 그런 요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익 우먼 파이터 이지은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장의 지금 자리 냉철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각계 전투가 활발한 요즘 시장에서 더더욱 필요한 부분이죠. 이슈별 종목 전략까지 철저하게 세워드릴 거고요. 또 노란톡방 안에서는 진유정 전문가님의 기본적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장중에 두 분의 시너지를 든든하게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통에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채널 들어오시면 지금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두 분의 시너지를 제대로 받으셨을 때 어떤 수익 담으실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단기는 한 달 이내, 또 초단기는 일주일 이내로 수익을 내주신 종목들인데요. 이 중에서 특히나 어제 당일 수익으로 6% 이상의 수익을 내주셨던 데이터 솔루션 확인이 됩니다.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을 위해서 그 매도 전략 세워주셨던 정도로만으로도 이렇게 6.27% 수익을 냈는데 더 탄력을 챙기셨던 분들은 20% 이상까지도 담아가신 분들 있다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런 수익을 담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또 필살기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필살기 섹터와 함께 그 안에서 잡아야 할 필살기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과 또 장중에 드리는 매수매도 전략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이렇게 QR코드 방송 내내 띄워드릴 겁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노란톡방으로 가장 빠르게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가님 노란톡방은 주식오락관 1부 50분 동안에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서둘러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관전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먼저 1부에서는요. 차트적 관점에서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원전 관련주 잡아보려고 합니다. 한수원이 2주 안에 원전 신축 사업에 서명할 수도 있다라는 이 소식이 폴란드 현지 언론에 의해서 또 보도가 나왔는데요. 수주 청신호가 정말로 제대로 나오게 된 건지 재료 분석과 함께 또 종목별 옥석 가리기까지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지금 삼고 악재로 휘청이는 시장이죠. 이 시장 안에서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또 기회로 가져갈 수 있는 보환율 수혜주 뭐가 있을지 확실한 모멘텀과 함께 종목별 진입 자리까지 분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내일장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필요한 지금 시점인데요.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죠. 주식오락관 1부분을 활짝 열겠습니다.
주식오락관 일부 문이 열렸고요. 수익우먼 파이터 이지은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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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늘 뭔가 옷을 이렇게 커플룩. 맞춰 입은 듯이 저희 짜고 입은 듯이 뭐 커플룩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또 커플처럼 이심전심으로 또 네. 사이좋게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 전문가입니다. 정말 우리를 쥐락펴락하는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든 시장 속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든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송도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열정이 있으신데 그러한 열정에 불을 지펴드리고 좀 더 재미있게 행복하게 주식을 하실 수 있게 저희 수익 우먼 파이터가 있으니까요. 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앞으로도 함께 장중에도 소통하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알찬 소식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힘든 시장이지만 여러분들 열정이 또 사그라지지 않도록 불을 지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분들과 장중에 또 함께 하신다면 그만큼 지치지 않고 든든하게 전략 세워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혹은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의 큰 흐름을 당장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전문가님. 네. 너무 추워요. 너무 너무 춥습니다. 추워요. 오늘 날씨도 춥고. 오늘 낮에는 또 잠깐 네. 겠는데 날씨가. 네. 근데 시장은 유독 춥네요. 네. 어떻게 할까요? 날씨도 쌀쌀해졌는데 정말 시장도 좀 쌀쌀하다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이게 네, 오늘따라 또 좀 잘 안 넘어가네요. 이게 네, 지금 잘 PPT 가, 넘어가고 네, 있진 갑자기. 않는데 네. 네, 그러니까요. 오늘 좀 장을 돌아보면서 이슈와 종목 또 차트 기반으로 봐야 될 텐데요. 그만큼 또 근거 있는 분석과 함께 탄탄한 전략을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드릴 겁니다. 그래서 또 저희 전문가님과 지금부터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이제 PPT 열어봐 주실까요? 네, 이제는 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속되는 고물가 부담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번 1월 달부터 계속 시장이 빠진 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 금리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다 이 물가 부담이 우리 시장에 좀 압력을 주고 있다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영국의 9월 소비자 물가도 역시 역대 최고 1980년대 이후로 최고치가 나왔고요. 유로존의 9월 CPI 역시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지금 공격적인 긴축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또 이 높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도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눈에 띄게 완화되지 않으면서 지금 연준이 연말까지 금리 인상을 더욱더 원래는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자꾸 가다 보면 자이언트 스텝 2번 하는 거 아니야? 더욱더 더 긴축을 하는 거 아닐까? 이러한 불안 심리가 계속해서 작용이 되고 있고 사실 이 물가가 어떻게 보면 계속 우리에게 압력을 주고 있는데 이게 잡혀야지 결과적으로 근본적으로 시장이 해소가 된다라고 문제점이 해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 지속되는 고물가에 대한 부담은 해소가 되고 있지 않고 크게 달라진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가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서 물가는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 피크아웃보다는 일단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요소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이 물론 지속적으로 최근에도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제 매파적인 건 좀 비둘기는 완화적으로 좀 좋게 얘기한다. 매파적인 건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가볍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연초 이후에 지속적으로 연준발의 정책 악재로 계속해서 우리 시장은 밀리고 했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보통 주식시장은 선반영을 하고 그동안 있었던 똑같은 악재에는 좀 맷집이 생기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더욱더 강력한 발언을 하면서 우리 시장을 또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19일이죠. 연준 대표 매파 성향 인사인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물가가 잡히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4.5, 4.75%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남은 2번 남았기 때문에 우리를 긴장감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발언들이었고 또 여기서 우리가 더 긴장을 하게 만든 건 연준이 주식시장을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을 약간 눈치를 보면서 인플레는 일시적일 거다, 잡힐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경제나 주식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인식을 했다라고 한다면 워낙 인플레가 안 잡히다 보니까 이제는 주식시장을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밝혔고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 포함해서 연준 인사들이 거의 다 이런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다. 신경 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비둘기 성향의 인사였던 미니 애폴리스 연은 총재조차 인플레이션 레벨 다운의 진전이 없다면 금리 인상 중단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매파적인 사람은 원래 그랬다 치지만 비둘기 성향이었던 사람조차 이렇게 온다라는 것은 연준 내부적으로 지금 균형이 매파적으로 치우쳐져 버렸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얘기가 계속 가서 우리를 짓누르다가 이 사람들의 스탠스가 바뀌면 그때부터는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좀 완화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 우리가 긴장감을 늦추지는 말아야겠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시장을 낙관적으로 아직은 바라볼 때가 아니다라고 체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좋은 소식이 나오기도 했어요. 오늘 이제 오후장 들어서 시장이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을 보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데 중국에서 입국자에 대한 격리 기간을 축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호텔에서 7일, 집에서 3일 이렇게 격리, 굉장히 긴 시간의 격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호텔에서 2일 그리고 집에서 5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외국인에 대한 규정은 아니고 지금 중국에 거주지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인데 이렇게 이 부분이 나오면서 왜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냐. 지금 중국에 대한 정책 완화 가능성이 생긴 거고 정책 변화가 될 수 있는 기대감이 발생을 한 거예요. 최근에 신흥시장이 굉장히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영향도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정책 굉장히 제로에 대한 이런 부분 굉장히 집착을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나왔었고 성장에 대한 이런 거를 좀 억누른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러한 정책들의 변화가 생기면서 경제에도 전반적으로 변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좀 실리면서 시장의 낙폭을 좀 축소하는 요인이 되었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순매도세를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순매도세를 줄이긴 했어요. 그 얘기는 바로 신흥시장에 대해서 좀 가능성,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외국인들도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지속해서 매수를 해오다가 오늘 좀 예상보다 많은 물량의 매도가 나왔는데 다행히도 이 소식으로 인해서 신흥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좀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낙폭을 축소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당분간은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인가? 저는 당분간은 반등 그리고 매물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아요. 반등도 길진 않을 겁니다. 최근에 조금 시장 괜찮았었잖아요. 반등이 나왔는데 그 반등이 무색할 만큼 다시 한번 그 반등세를 토해내는 시장이 나오고 이게 아마 앞으로 11월 초 FOMC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사실 FOMC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물가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이 잡히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번 연도 좀 쉽지 않은 시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주식하지 말아야 되나? 그럼 주식을 왜 해? 시장 계속 빠질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와중에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은 있고 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하락장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상승장은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옵니다. 그거를 넉놓고 있으면 절대 상승 초입기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탑승할 수가 없고요. 넉놓고 있다가 시장 다 올라가고 나서 어느 정도 반등 나오고 나서 뒤늦게 따라가면은 좋은 가격을 제시하는 종목들을 아주 메리트 있는 구간에서 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 반등과 매물이 반복되겠지만 반등 시장에서 충분히 수익 챙기시면 되고 매물이 나올 때는 좀 조심해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여러분들 어려운 시장에서도 분명히 수익 내실 수 있는 길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길은 바로 저희 수우파의 노란 톡방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이런 대응적인 부분들도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고금리, 고물가 이 부분들이 또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이에 대한 부분들이 악재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늘 해두고 있으면서 또 당분간 시장은 등락을 거듭할 걸로 보인다. 그래서 대응의 영역 안에서 전략을 좀 그때에 맞는 전략을 세워봐야겠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노란톡방 안에서는 그렇게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시장에 딱 맞는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기본과 기술 둘 다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라고 검색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그날에 포착된 관심 종목의 매수 매도 타점 신호도 정확하게 드리고 있는데요. 그 신호로 담으실 수 있는 수익이 바로 이렇습니다. 단기와 초단기, 한 달과 일주일 이내로도 이렇게 탄력적인 수익을 내주셨는데 특히나 여기에서 바로 어제죠. 당일 수익으로 6% 이상의 수익 내주신 데이터 솔루션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더 탄력을 챙겨가신 분들은 26%의 급등, 초폭발의 수익을 챙겨가셨다는 것까지 체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또 리뷰를 놓칠 수가 없죠. 전문가님, 어떻게 또 이렇게 또 폭발적인 수익을 챙겨주셨는지 한번 리뷰해 주실까요? 네, 자랑 한번 하고 네, 가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 어저께 데이터 솔루션을 이제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좋다라고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장중에 매력적인 종목을 그때그때 잡을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인데요. 데이터 솔루션도 지금 주말 동안의 카카오 이슈가 정말 우리나라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고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나서야 되는 일이라는 것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카카오 사태 이후에 정부가 망 이원화 구축 의무 부과 그리고 재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 어제 11시에 카카오에서 기자회견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시나리오를 썼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카카오 사태가 벌어졌을 때 가장 탄력을 받았던 섹터와 종목들이 뭐가 있는가? 그거는 당일에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생각을 했고 그때 우리는 데이터 관련해서 통합 시스템을 관련하는 섹터 종목들이 그때 이슈를 받고 활발하게 움직였고 오늘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 탄력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 중에서 대장주였던 데이터 솔루션을 매매를 했고 이 데이터 솔루션은 데이터 통합 솔루션 업체인데 그 전에 탄력이 나왔을 때 상한가를 이미 안착을 하고 이 재료로 굉장히 이틀 연속 강하게 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하루 쉬어가는 구간을 주고 또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한번 탄력 세게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고 26%의 초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에 시장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만 올라가면 빨리 수익을 챙기길 바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급하지 않게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이 가격대부터 천천히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회원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아마 좀 달랐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7%, 20%까지 수익 챙기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저희는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서 또 이렇게 매도 사인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장중에 튀는 종목들, 장중에 시나리오를 갖고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데이터 솔루션 후속주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카카오 이슈의 반사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또 당일에만 챙길 수 있는 종목이었죠. 데이터 솔루션 잡아주셨습니다. 또 그 함께 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맞게 6.27%는 또 보수적인 관점에서 챙겨주셨고 탄력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26%의 더 많은 초급등의 탄력을 챙겨드렸습니다. 그만큼 장중에 시장에 맞는 전략을 챙겨가신다면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 챙겨가신다면 시장이 아무리 힘들어도
누르시고 여러분 계좌에는 빨간불 켜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슈와 특징주 들여다보면서 시장 좀 더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슈에 주목하면 될지 좀 봐주실까요? 영화를 보면 옛날에 이제 드론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네. 이제 그게 영화 속이 아니라 정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오. 이제 세상이 달라졌어요. 네, 특징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평에서 편의점 드론 배송에 대한 상용화 이슈가 있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드론에 대한 이슈 계속 있었지만 정말 이제는 편의점에서 드론으로 배달을 해주는 그런 세상이 정말로 왔습니다. 가평에서 먼저 실시를 하게 되었고요. 세븐일레븐 편의점 인근 20여 곳에 마련된 펜션 지역에 배달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더 많은 40곳, 60곳 이렇게 늘려나간다고 하면서 관련해서 드론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중에 대장주였던 종목이 하이즈 항공이었는데 제가 이 종목만 먼저 가지고 왔어요. 그동안 탄력을 관련해서 가져갔다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맞추고 바닥권에서 탄력이 나와줬는데 사실 그때 제가 얼마 전에 알루미늄 관련주 남선알루미늄 바닥권에서 이슈 받아서 올라오는데 추가적으로 더 보셔도 좋을 거다. 이 종목 갈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사실 이 종목은 여러분들 조금은 조심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량 들어오면서 상승을 할 때 종목이 재료가 크다라고 인식을 하고 굉장히 센 매수세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의 가격을 방어를 해주고 좀 해주는데 이 종목은 살짝 약하지 않았나 싶고요. 대장주인 하이즈항공이 이렇게 약했다고 하면은 드론 관련주들은 물론 장중에 수급이 세게 들어올 때가 있으면 공략해볼 만하겠지만 지금은 조금 더 한 발 떨어져서 흐름을 지켜보신 다음에 좀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두 번째 이슈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 대한 확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상풍력 좋다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글로벌적으로 시장에 확대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최근에 1년 동안 전 세계 해상풍력 파이프라인이 2배 이상 증가한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사실 뭐 2배 이상 해상풍력 시장이 넓어진 것도 굉장히 좋은 이슈지만 여기서 관련돼서 종목들이 탄력이 나왔던 이유는 지금 2025년까지 프로젝트 개발 끝내고 본격적인 건설 단계에 진입을 한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나왔잖아요. 근데 중국을 견제한 것처럼 EU에서도 중국을 견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자, 그럼 EU에서 견제를 중국을 하면 과연 어느 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대한민국 그린 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굉장히 수혜가 될 것이고 이 기업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관련주들이 좀 올랐는데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그동안 물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근데 아까 하이즈항공은 재료 자체가 그동안 시장에 완전 부각을 못 받아서 정말 줄줄줄 거래 없이 줄줄줄 흘렀다라고 한다면 삼양엔텍은 지속해서 시장에서 이슈가 없진 않았어요. 이슈를 받고 관심을 받고 받았는데 근데 최근에 시장이 어려워지고 다른 쪽 섹터들이 좀 더 부각을 받으면서 최근에 좀 힘든 흐름이 나왔는데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오늘 저항을 세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종목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고 또 해상풍력 관련주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종목들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데 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점 잡고 싶으신 분들은 노랜 톡방에 들어오시면 아주 완벽한 타점 제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장 이슈 또 관련 특징주까지 봐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다라고 하면서 가평에서 드론 배송 시대가 개막했다는 소식 또 봐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시장을 공략하기에는 조금 한 발 물러선 관점에서 봐주는 게 좋겠다라고 또 종목 분석까지 하이즈항공 대표 관련주로 봐주셨고 두 번째 이슈가 꼭 눈여겨봐야 될 이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이 확대된다.
성장한다는 소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여기에서는 유럽연합에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신호까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 반사 이익으로 우리 시장의 관련주를 또 관심 종목으로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삼형엠텍 봐주셨습니다. 역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타점 전략을 세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포인트도 잡아주셨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장중에 그 타점 전략 꼭 든든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타점 전략 든든하게 세우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같이 세우신다면 이런 수익을 담으실 수 있습니다. 단기로는 한 달 이내, 초단기로는 일주일 이내인데요. 특히 방금까지도 리뷰를 해드렸던 당일 수익으로 챙겼던 데이터 솔루션이죠. 이건 정말 당일로밖에 챙길 수 없었던 종목이었습니다. 6.27%로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잡아주신 타점이지만 탄력적으로 챙겨가신 분들은 20% 넘게 또 수익을 챙겨갔다는 점까지 또 체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서 이렇게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 하시면 어떤 시장에서도 빨간불 켜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필살기를 담아드릴 순서니까요. 자, 지금부터 또 필살기 섹터와 종목 내일장에서 꼭 관심 둬야 될 종목들 소개해 드릴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즐거운 투자 생활 주식 오락관 1부 이제 필살기 담는 순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필살기 섹터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섹터는 바로 원전입니다. 드디어 원전 네. 나오네요. 사실 원전 많은 분들이 좀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1차 원자력 붐이 일어났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원자력 관련주들이 473.5% 평균적으로 이러한 상승을 줬다고 합니다. 자, 2차 원자력 붐의 수익 주인공 여러분들도 되실 수 있고 그 수익의 주인공으로는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뭘지 지금부터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왜 원전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원전이 왜 도대체 필요한가라고 먼저 제가 좀 타이틀을 잡았는데 글로벌 전력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계속 에너지 대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에너지 대란인 얘기가 나오면서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석탄, 가스 발전용에 대한 원자재 대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자, 그럼 우리는 이 대안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탈탄소, 거기에다가 발전 효율 또한 뛰어난 게 뭐가 있을까? 자, 바로 원자력 발전이다라는 정답을 찾게 되고 그로 인해서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친환경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중 하나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좀 얌전해졌다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고 지금 글로벌 무대에서도 반중, 반러 정서 확대가 되면서 글로벌 경쟁력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지금 이쪽으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뛰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크나큰 수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고 굉장히 많은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게 원전 산업이다 할 수가 있고, 지금 생산 단가가 또 타 에너지 발전보다 일단은 굉장히 저렴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도 메리트가 있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원전의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중요한 게 그럼 지금 현재 원전 시장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거일 텐데, 글로벌 원전 시장 성장률은 최대 7.8% 정도 전망을 해요. 이거는 최대치긴 한데 지금 7.8%면 다른 거보단 좀 적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 번 수주가 되면 금액이 워낙 크고, 그리고 한 가지만 수주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세 개, 3기, 4기 이런 식으로 수주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장률보다는 금액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규모의 수주가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건설하고 있는 원전뿐만 아니라 기획 그리고 제한된 원석까지 포함을 하면은 7.8% 전망이 되고, 지금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는 한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이 가능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탈원전 외쳤을 때 좀 좋은 그런 그 노동력들이 좀 빠져나간 아쉬움뿐만 있었지만, 그래도 거기서도 이점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수출국은 이렇게 6국가인데 중국을 제외하고 5국가의 원전 내수 시장은 지금 굉장히 포화 상태예요. 자,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원전 산업의 생존에 있어서는 수출만이 살 길이다. 이게 정답이 될 수가 있고, 정부에서도 이 사건을 알기 때문에, 이 일을 알기 때문에 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런 마련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EU에서도 그린 텍소노미 원전을 포함을 시켰어요. 원래는 처음에 그린 텍소노미에 천연가스 그리고 원전은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여러 과정들을 겪으면서 원전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발생이 되면서 원전을 EU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을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한미 원전 동맹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들이 마련이 된다라고 보여요. 지금 러시아, 중국은 원전 수출 시장에서 굉장히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면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미국은 항상 중국을 경계하죠. 중국을 경계를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미국한테는 창원의 원전 제조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한국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미국 원자력 동맹을 맺게 됐고, 이 의미는 시공 기술 그리고 경제성의 강점이 있는 한국, 그리고 설계 기술과 외교력의 강점이 있는 미국이 손을 합쳤고 굉장히 강한 파워를 가지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설계를 맡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주기기 그리고 보조기기를 생산하면서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마련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제가 이 우리나라 정부의 움직임을 포함시킨 이유가, 지금 이 원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냐? 원전 수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원전 수출 준비단을 출동을 시켰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2030 NDC, 이게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데, 이 이행에 대한 로드맵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믹스를 마련하겠다. 그래서 지금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하겠다 과정에서 밝혔는데, 거기다 한수원도 이러한 보도를 냈죠. 이준의 폴란드 원전 신축 사업에 대한 서명에 대한 보도를 냈습니다. 한수원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게, 원전 산업에서 정부 지원은 굉장히 강력한 경쟁 요소예요. 사실 5개로 수출 경쟁이 나누는데, 지금 중요한 순서가 정부의 지원 1번, 그리고 2번은 기술력, 그리고 3번은 경제성, 그리고 4번은
기술 이전, 그리고 5번은 핵 연료에 대한 사이클인데 발주 국가가 지금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경쟁 우위가 바뀌어지긴 하겠지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 가능성 여부가 원전 수주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점에서는 중국이 강점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우리나라도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강점은 적시 시공 능력과 기술력에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공이 가능해요. 국내 원전은 지금 한수원이 단일 발주 체제를 갖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반복 건설을 계속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건설이 가능하고 건설비가 약 60% 정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저렴하다고 합니다.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에 이 경제성 있는 저렴한 금액으로 수주를 따서 굉장히 빠르게 적시 건설에 성공을 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하는 데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사실 설계 인증이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동맹을 맺기도 했고 미국과 유럽에서 설계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얘기를 드리면 기술력 갖고 있고요. 경쟁력 갖고 있고요. 다 갖추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정부 지원이 항상 좀 부족했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더욱더 강하게 발빠르게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원전에 대한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고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쟁력을 더 이제 갖추게 되었고 정부에서 원전 기업 수출 설명회도 개최를 해서 굉장히 강화하겠다는 이런 부분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도 굉장히 잘 가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수출권과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돼서 지금 우리가 원전 관련주 제2차 원자력 붐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흐름들을 알고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글로벌 시장이 눈여겨보고 있는 원전, 오늘 필살기 섹터로 꼽아주셨는데요. 또 오늘 뉴스까지 잇따르면서 강한 움직임도 나왔었습니다. 특히나 정책적 모멘텀까지 한미 원전 동맹이라는 이 모멘텀도 재료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놓칠 수 없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그럼 이런 포인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그 종목들의 타점 전략들을 세워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에 또 함께 하셔야 합니다. 자,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필살기 종목도 소개를 드릴 거지만 일단 대표 관련주 분석을 해보면서 현황을 좀 더 깊이 있게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일진파워라는 종목 한번 같이 보실게요. 핵융합 핵심 원료인 삼중수소 취급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원전 관련주들이 추세가 죽으면서 같이 죽었어요. 이때만 해도 61선 이탈은 안 하겠지, 다시 살아주겠지 했는데 기대와 다르게 이탈을 하면서 장기, 중장기 이평선 61선, 121선을 돌파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향으로 가던 주가의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다 추세가 좀 전환이 되려고 하나라는 기대감을 실게 단기 이평선이 돌파가 되면서 정배열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조금씩 보였어요. 이때까지도 원전 관련주들 다시 살아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잘 올라오다가 결국에는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못하고 저항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또 추세가 꺾이고 시장도 안 좋았기 때문에 추세가 꺾이면서 하염없이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바닥을 찍고 최저점을 며칠 전에 10월 13일에 찍어줬습니다. 저점을 찍고 그동안 이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흐름에서 거래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거래량이 확 죽은 상태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또 관심을 많이 또 밖으로 댔기 때문에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오늘 좀 의미 있는 거래량, 아직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오늘 단기 이평선을 단번에 돌파해주면서
5일선에 안착하는 모습까지 나타나 줬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 종목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필살기 종목만큼은 아니지만 이러한 흐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한신기계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 종목이 사실 시장의 대장이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들어가는 콤프레샤 원천 기술을 확보를 했는데 이 기술이 굉장히 좀 이슈를 많이 받았고 그때 당시에 또 굉장히 큰 탄력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모르겠지만 거의 300% 가까이 수익이 났던 종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어려운 국면에 들어갑니다. 이 종목도 장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 다 이제 하향 조정이 됐고 121선의 지지를 받았으나 결국에는 이 종목도 시장에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원전 관련주에 관심이 떨어지면서 하염없이 좀 흐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저는 좀 이렇게도 봤어요. 물론 필살기 종목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왕의 기한인가 원전 관련주 중에서 왕이었던 종목이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나. 왜냐면 그동안 원전 관련주들 중간중간 살짝 힘을 내줘도 이 종목은 힘을 못 써줬는데 오늘 굉장히 강한 탄력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을 갖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성파워텍도 원전 관련주 하면은 굉장히 떠오르는 종목인데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에 철골 구조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역시 비슷한 시기에 굉장히 크게 탄력이 나왔다가 계속해서 하염없이 지지를 못 받고 계속해서 흘러내리다가 결국에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역시나 바닥권에서 오늘 좀 좋은 흐름 나왔고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실 대장주 격인데 굉장히 좀 속상해요. 국내 원전산업 밸류체인의 핵심 대장입니다. 근데 두산그룹과의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러한 흐름을 나타냈는데 일단은 이 종목은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그렇지만 저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쪽 굉장히 좋은 기업과 손을 맞잡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 계열의 발전 설비 전문 업체인데 역시나 비슷한 흐름입니다. 단기적으로 좀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다가 지금 다시 한번 탄력을 잃고 흘러내렸다가 지금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역시나 이 종목도 우리가 원전 관련주들 흐름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는 꼭 체크를 같이 해줘야 되는 종목이고요. 한전기술 또한 거의 초반에 원전 처음에 최근에 한 3년 전인가 또 좋았어요. 시세가. 굉장히 좋은 시세를 줬을 때 이 종목도 대장격으로 굉장히 많이 움직였었는데 지금 최근에 좀 많이 흘렀는데 역시나 이 종목도 계속 지속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제 원전 섹터의 현재 흐름을 대표 관련주 봐주시면서 차트적으로 또 읽어주셨는데 자, 여기서 꼭 잡아야 되는 원전 관련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필살기 종목으로 지금 2개나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라고 검색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한 필살기 종목 이제 공개를 해주실까요? 네, 필살기 종목 바로 공개하도록 첫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봐주실게요. 네, 상태 감시 진단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수배 전반, 태양광 발전 시스템, 그리고 인버터, ESS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배 전반은 전력을 변환해서 전기를 분배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부분이 이 회사의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수배 전반용 지능형 CMD 시스템 업계 최초로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원자력 설비 필수 인증 요건인 부분 방전 감시 진단 솔루션을 적용한 수배 전반 생산에 지금 총력을 구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발주에서 설계 제작 그리고 현장 설치까지 모든 이런 시스템이 정말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이미 구축해 있는 그런 업체이고요. 사회 간접 시설의 광섬유 센서 안전 진단 사업과 전기 자동차 충전 시스템 사업 등을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 충전 이것도 요즘에 굉장히 핫한 쪽인데 이러한 사업도 하고 있고요. 원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ESS 수주가 증가를 했습니다. 태양광 시스템, ESS 최근에 트렌드 있는 거는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원자력 발전 설비 필수 인증 요건인 Q클래스급 품질 기준의 수배 전반 제품 출시를 지금 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 50% 정도 빠져 있고요. 분명히 공모가 이상은 간다라고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트렌드 있는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ESS, 원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매매 안 할 이유가 없고요. 자, 지금 굉장히 조정을 거치고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굉장히 센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근데 그러면 지금 사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 시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닥권에서 탄력 나왔다가 잠깐 쉬었다 가는 종목군들도 있고요. 섹터도 있고, 아니면 바닥권에서 탄력 나왔다가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섹터는 죽는다고 제가 생각은 안 하지만 그만큼 타점이 중요하고 장중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필살기 종목으로 그럼 한번 또 가볼게요. 두 번째는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 그리고 철강 산업용 자동화 설치, 진단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원자로의 온도, 냉각수의 수위, 그리고 제어봉 위치를 측정해서 제어 시스템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부품인 원전 계측기 사업을 독점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독점으로 하고 있어요. 자, 독점할 수 있는 것은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고, 이 기술이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경쟁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국산화가 굉장히 어려운 부품인 계측기 사업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4대 계측기에 또 국산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다른 것보다도 독점 기업, 그리고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전 기자재 업체 중에 독보적인 사업 영역을 구축을 했고, 타 기자재 업체와는 다른 소형 모듈 원자로인 SMR 사업 확장성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2013년부터 정부 과제를 참여를 해서 SMR에 사용하는 계측기 연구 개발을 진행을 했어요. 자, 정부와도 같이 개발을 했고 한국형 SMR에 사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재료 굉장히 크죠? 자,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다른 원전 관련주들이랑 좀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긴 하지만 이 종목은 SMR 쪽으로 굉장히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원전주들보다 이제 후발주자로 전 더 세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지금 탄력이 세게 나와주면서 오늘 20일 이평선을 굉장히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인데, 충분히 추세 전환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런 재료의 크기, 그리고 타점, 이런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원전 관련주 오늘 필살기 1번, 2번 두 종목 너무나 완벽하고 좋은 종목이지만 거기에 또 맞춰서 완벽한 타점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아주 정확한 타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원자력 붐에 400% 수익 가지고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로 또 필살기 종목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원전 관련한 업계 최초의 기술력을 가진 종목이다. 여기에서 또 태양광부터 ESS 같은 최근 트렌디하다라는 사업은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SMR 기술력이 또 워낙 높은 진입 장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점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그만큼 추세 전환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시장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만큼 또 바닥권에서 나온 탄력이 언제 더 갈지 혹은 다시 식을지 모르는 그런 시장이라서 그만큼 노란톡방에서 전문가님이 잡아주시는 그 알맞은 매도 타점을 잡으셔야만 여러분들이 완벽한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원전 관련주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오락관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2부에서도 쭉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종목의 등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